안녕하십니까. 신세계 서울병원에서 어깨 진료를 맡고 있는 이재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주로 그 외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오십견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제 외래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오십견은 그 50대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오십견은 치료해도 잘 안 낫는다고 하던데 뭐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속설이 맞을지 그리고 오십견은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 거고요.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은 오십견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깨가 있으면 감싸고 있는 힘줄이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의 힘줄로 팔을 들고 돌리고 하게 됩니다. 팔을 60도에서 한 120도 정도로 왔다 갔다 많이 쓰게 되면은 이 힘줄들은 힘줄 위에 지붕이 있는데요. 지붕이 이루는 뼈가 있는데 그 뼈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면서 힘줄이 닳아서 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통증이 있는데요. 그거를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돌증후군도 어깨 통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힘줄이 충돌하게 되면은 닳아서 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힘줄이 얇아지게 되고 얇아지다 결국 힘줄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구멍이 뚫린 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요. 회전근개 파열 때도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힘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퇴행성이나 아니면 뭐 피가 잘 안 통해서 변성이 되면서 석회성 물질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석회성 건염이라 하고 석회성 건염도 어깨 통증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알통을 만드는 이두건이 있는데요. 이 이두건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두건염도 어깨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오십견. 오십견은 좀 다릅니다. 어깨 관절이 있으면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주머니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주머니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섬유성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유착을 일으키는데요. 이러면서 생기는 통증을 오십견이라고 하고요. 오십견은 사실 정확한 진단명은 아닙니다.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 정확한 진단명이고요. 이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는 우리 어깨에는 2가지 관절이 있는데요. 견봉과 쇄골이 이루는 관절, 그리고 상완골과 관절와라는 날개뼈와 사이에 있는 관절이 있습니다. 이 2개의 관절에 관절염을 일으키면서 또 통증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이 어깨에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그 어깨 관절 외에도 목에서 추간판이라고 하죠. 이 추간판, 디스크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눌린 신경 중에 어깨를 담당하는 신경이 있으면 그 신경이 눌리면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유방암이나 폐암이 있을 때 이를 수술하고 그 수술한 부위 쪽 어깨에 강직이 오면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동결견, 흔히 말하는 오십견입니다. 어깨 질환 환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이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한 150만 명 정도 어깨 질환 환자가 있었는데요. 2018년에는 약 180만 명 정도로 20%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 환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어깨 질환 중에서 약 43% 정도를 차지하는 게 동결견입니다. 동결견은 어깨 질환 중에서 2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전근개 파열이
어깨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은 사실 정확한 진단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동결견, 어깨가 굳는다는 뜻이죠. 또는 오십견의 이제 그 원인인 관절낭이 염증이 생기면서 유착되고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생긴다 해서 유착성 관절낭염이 정확한 진단명입니다. 오십견은 50대에 어깨 통증이 많이 생기면서 50세의 어깨를 지칭하는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사실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죠. 동결견이 발생하는 연령은 뭐 50대에 많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50대에 약 45.7% 정도로 가장 많이 오십견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오십견이겠죠. 하지만 이 표를 보시면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전 연령에 걸쳐서 오십견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잘 발생을 합니다. 동결견 외래 환자 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약 67만 명 정도 됐었는데 2012년에는 75만 명 정도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십견이 많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결견 원인은 우선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50대에 잘 생긴다는 건 알려져 있지만 30대부터 80대까지도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내과적 전신질환이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뇨병이 당뇨병 없는 환자에 비해서 약 5배 이상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오십견이 양쪽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분에 비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4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도 오십견이 잘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어깨를 다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장기간 동안 보조기 같은 걸 착용하고 고정을 하게 된다면 팔의 사용량이 줄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깨가 굳게 되고 이러면서도 오십견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깨의 힘줄이 끊어지거나 석회화 건형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이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증에 의해서 또 어깨 사용량이 줄게 되고 그러면서 어깨가 굳게 되는 오십견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20, 30대에도 진료를 보면은 오십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못된 자세로 오래 사용하면서 그 자세로 인해서 또 어깨 통증이 생기게 되고 어깨가 굳게 되고 이러면서 오십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무리하게 들거나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거나 또 테니스, 야구, 골프 같은 운동을 할 때 무리하게 스윙하는 경우에 어깨 통증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어깨가 굳는 오십견이 잘 발생합니다. 네, 삼각함수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십견은 완치될 수가 있나요? 저는 양쪽 오십견으로 도수치료와 약물로 거의 2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약 10% 정도 남아서 애를 먹네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오십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완치는 될 수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진단이 안 된다면은 오십견이 3가지 단계로 나뉘거든요. 처음에는 동통기, 그 다음에 동결기, 그 다음에 해빙기로 나뉘는데 마지막 단계는 해빙기 때쯤에 진단이 되고 그때 치료하게 되고 이런다면은 약간의 통증은 좋아지지만 관절에 강직이 남을 수가 있고요. 그 통증도 한 50% 정도에서 남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삼각함수님은 조금 치료 진단 시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진단 시기가 조금 늦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할 때 사실 이제 도수 치료, 약물 치료도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절 가동 범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조금 늦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2년 되면은 저절로 이제 통증은 좋아지거든요. 통증은 좋아졌는데
약 10% 정도 남은 게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JHK님께서 어깨 오십견이 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잘 쉬면 나을 줄 알았는데 계속 통증이 있어서 2달 전에 MRI를 찍었는데 염증이 있다는 소견으로 지금은 계속 약을 먹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0% 정도 좋아졌습니다. 100% 좋아지고 싶은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계속 약을 먹어야 할지, 약을 끊고 스트레칭만으로 100% 회복이 가능한가요? 오십견이 항상 이제 문제인 게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약을 먹고 주사도 맞으면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초반에는 확 좋아지는데요. 좋아졌다고 해서 그대로 스트레칭을 소홀히 하고 좀 쉬게 되면은 또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좋아지시려면은 우선 통증 조절을 계속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항상 점진적으로 통증이 좀 적은, 유발될 때도 통증이 좀 잘 조절되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완전히 회복했다 하면은 그때 멈추지 말고 약 3개월 정도는 계속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운동할 때 통증 때문에 운동이 방해된다면 약은 좀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스트레칭 할 때 크게 통증이 내 스트레칭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약은 끊고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차차홍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십견으로 주사 치료를 했고 지금도 2달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습니다. 부작용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사가 어떤 종류의 주사를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오십견의 효과적인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한 번 맞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선 또 맞는 것은 통증 조절에, 특히나 이제 오십견은 단계가 아까 1단계부터 3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1, 2단계 때는 통증 조절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스트레칭 운동한다면 스트레칭 운동이 잘 되고 그래서 오십견이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받는 것은 좋은데요. 만약에 주사를 맞고 통증이 잘 조절된다면 굳이 주사를 또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칭 운동만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내가 관절 가동 범위가 완전히 좋아졌더라도 스트레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주 맞게 되면은 스테로이드는 이제 우리 몸에 혈당을 올리거든요.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당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약이 이제 또 빠지면은 다시 혈당은 일시적으로 올랐다 다시 좋아지는 걸로 돼 있지만 어쨌든 당뇨를 좀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으로 주사는 너무 스테로이드 주사라면은 일정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결견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동결견의 임상 단계입니다. 동결견은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동통기라고 해서 점차 통증이 심해지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는 특히 밤에 야간에 잘 때 통증이 심하고요. 오십견이 발생한 쪽 어깨로 들어 누우면은 그 어깨가 눌리면서 그 염증이 생긴 관절낭이 자극이 되면서 유착된 관절낭이 자극되면서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잘 때는 반대쪽 어깨로 들어 누워서 자는 것이 좋고요. 이때 특징적인 게 팔을 옆에 붙이고서 이렇게 밖으로 돌리는 게 외회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쪽을 비교했을 때 반대쪽 안 아픈 어깨에 비해서 회전의 각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좀 더 시기가 지나게 되면 동결기로 접어드는데요. 이때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모든 방향에서 둔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 팔이 저리다는 증상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아파서 덜 쓰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뒤로 돌리던 방향이 굳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굳게 되고 나중에는 앞에도 굳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어깨가 굽고 통증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보통 이제 11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동기로 접어드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이제 관절낭이 염증이 생긴 관절낭이 많이 굳어지면서 두꺼워지고 비후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통증이 오히려 감소를 하고요. 통증이 감소하니까 운동 범위는 이제 동결기에 비해서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관절낭이 너무 많이 유착이 되고 굳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더라도 원래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균 동결견의 임상 양상은 한 30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만약에 2년 정도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결국에 최후의 이제 해동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약 50% 정도에서 통증이나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진단을 해서 좋은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동결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도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2년이 됐는데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초기 때 병원 2곳이나 갔는데 2곳 다 오십견이라는 병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팔이 다 돌아가요. 단지 통증이 남아 있다는 거가 신경이 쓰입니다. 서서히 없어질까요? 네, 그 팔이 다 돌아간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이 다 돌아가는 게 이제 일상 범위에서 팔이 다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양측을 다 비교했을 때 똑같이 팔의 각도가 다 좋아졌는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오십견이 다 좋아졌다, 도와진 거다 하면은 지금 통증이 남아있는 것은 오십견 통증 말고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비슷한 부위에 생기고 그리고 통증 양상도 좀 야간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데 관절 가동 범위 다 좋아졌다면 요거는 병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과연 이 통증이 오십견 통증이 남아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숨겨져 있는 병이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새싹보리님 반갑습니다. 오십견 예방법. 예, 예방법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오십견은 우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복적으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오십견을 좋아지게 예방할 수 있는 재활 스트레칭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을 꾸준히 생활한다면은 오십견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행복산책길님, 저는 오른쪽 손뼈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스트레칭만으로 치료가 될까요? 우선 그 손뼈랑 허리가 아픈 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손뼈 아픈 것도 그렇고 허리가 아픈 것도 그렇고 아까 오십견 어깨 아픈 통증도 그렇지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만약에 그 병이 스트레칭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또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동결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 네, 요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빙기에 접어들면은 네, 통증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 관절낭이 많이 두꺼워지고 유착이 되면서 결국은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이 되더라도 원래 올라가는 범위보다는 제한된 상태에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강직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적절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운동 제한이 남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견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동결견하고 증상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론 감별은 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같은 경우에는 팔을 올리고 내릴 때 관절 가동 범위는 통증이 매우 심하지 않다면 정상인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렇게 팔을 내릴 때 힘이 약간 빠지고 위압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결견은 관절이 굳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괜찮다가 굳은 부위에서 딱 통증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잘 모르고 진단을 한다면 회전근개 파열이 동결견을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오진이 되면 회전근개 파열은 놔두면은 점점 파열의 크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4mm씩 파열 크기가 커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때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진단됐을 때 조기에 진단됐을 때보다 안 좋은 상태로 진단이 되고, 그러면 치료의 예후도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동결견이라고 의심이 되면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겠지 하고 그대로 놔두면은 결국은 관절 강직이 발생하고 통증이 남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예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50대에만 발생한다. 아까 나왔었죠. 50대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50대에 제일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약 47%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전 연령에 걸쳐서 오십견은 진단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20, 30대에도 스마트폰 사용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오십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에만 발생한다는 오해는 풀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진단이 필요하고요. 진단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오십견은 평균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서 좀 늦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져서 통증을 고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동결견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동결견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까요? 답은 계속 나왔죠. 보통 알고 계신 약물요법이나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이 아니고요.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힘을 빼고 하는 수동적 관절 스트레칭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운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유착됐던 관절량을 늘려줘가지고 원래의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도 스트레칭 운동이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심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진단을 받고 스트레칭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막 의욕에 넘쳐갖고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하게 유발되고 그 통증 때문에 오히려 팔을 더 못 쓰게 되고 오십견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외래 볼 때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심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매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린다는 생각으로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통증을 조절을 해줘야 스트레칭 운동이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 시에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드셔서 통증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1, 2단계에는 염증 조절도 같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줄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통증이 준 상태에서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면은 금방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금방 회복했다고 이제 외래에서 진료 볼 때 보면은 운동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충분하게 관절 가동 범위가 뭐 한 달 만에 회복이 됐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칭 운동은 유지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요 6가지 운동이 저희 그 치료 스트레칭 운동인데요. 오십견 때 치료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6가지 운동만 매일 꾸준하게 한다면은 오십견은 반드시 나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 그 어깨 관절 가동 방향이 있는데요. 그 방향으로 수동적으로 늘리는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첫 번째는 책상을 잡고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몸을 숙여서 늘리는 운동이 있고요.
이 운동을 통해서 전방 거상 각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으로 벌리는 운동입니다. 옆으로 벌려서 외전 운동이죠. 옆으로 팔을 올리는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외회전 운동이죠. 바깥으로 돌리는 운동. 그리고 안으로 모으는 내전 운동. 안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내전 운동. 뒤로 돌리는 신전 운동. 안쪽으로 돌리는 내회전 운동. 이렇게 6가지 관절 그 운동 방향을 다 자극함으로써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치료 스트레칭입니다. 이 운동을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유지한다면 회복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어깨의 관절 가동 범위는 좋아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 좋아질 때는 뒤로 돌리는 내외전 운동부터 안 좋아지는데요. 좋아질 때는 가장 이제 늦게 안 좋아지는 전방 거상 운동, 앞으로 팔을 올리는 것부터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있는 책상 잡고 하는 운동을 특히나 신경 써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옆으로 벌리는 운동, 외전이 그 다음 좋아지기 때문에 벌리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좋아지는 방향이 이제 바깥 돌리기, 외회전입니다. 외회전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운동은 초반에 매우 신경 써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안쪽 돌리는 내외전은 가장 마지막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안 좋아지는 게 내외전이고, 그쪽 이제 관절낭이 많이 염증이 심하고 유착이 돼 있고 두꺼워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마지막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안쪽 돌리기가 통증이 굉장히 심할 거고요. 요것 때문에 운동할 때 안쪽이 잘 안 돼요 하고선 걱정되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 위에 3가지 먼저 좋아진다면 안쪽은 또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에 신경 써서 이렇게 6가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했는데도 충분하게 3개월을 유지했고 3에서 6개월 정도 유지했고 스트레칭을 하고 통증 조절 열심히 했지만 관절 각도가 좋아지지 않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당뇨가 잘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고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이런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관절낭 유리술이라는 치료인데요. 팔을 마취하고선 간단합니다. 관절 내시경이 이제 어깨 관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염증이 심하고 유착된 관절낭을 확인하고요. 이 관절낭을 가위나 의료용 전기 소작기 같은 걸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절제를 하고 또 회전근 간격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도 절제를 해서 넓혀줍니다. 그러면 이때 관절 간격에 비해서 요 수술을 하고 나서 관절 간격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짧은 시간, 한 10분 정도 치료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치료에 호전이 없거나 통증이 심한 분들은 이런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바로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되더라도요, 강직이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수술 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는 같이 병행을 꼭 해야 됩니다. 네, 행복산책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손에 굳은 살은 제거해야 하나요? 저절로 없어지나요? 어깨는 많이 좋아졌어요. 운동이 답이겠죠?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에 이제 이어서 하신 건데요. 굳은 살이 이제 아마 굳은 살은 뭔가 어떤 동작을 반복해서 그 손을 쓰시게 되면 자극을 받게 되면은 굳은 살이 많이 생기거든요. 만약 이 굳은 살이 통증을 유발을 한다면은 자극에 통증을 유발한다면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자극을 받는데 저절로 없어지진 않고요. 어깨는 네, 많이 좋아지셨다면 3개월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운동이 답이죠. 네, 다음 또 말씀드리면요. 예, 그래서 동결견은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은 그 동작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고 통증이 발생하겠죠.
그 통증이 지속되면은 어깨 움직임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어깨가 굳는 동결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가사 노동 전에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뭐 가사 노동뿐이 아니라 일상적인 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육체 노동을 하는 분도 그렇고 항상 몸을 쓰기 전에는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요, 동작을 바꿔가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동작 반복하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통증이 유발되거든요. 유발되는 그런 동작은 최대한 피하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치료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적절하게 매일 꾸준하게 유지해서 하신다면은 동결견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십견은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고요.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이 정확한 진단명입니다. 50대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십견이죠. 하지만 전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20, 30대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당뇨는 당뇨가 없으신 분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더 높은 발병 위험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야간에 특히 통증이 심합니다. 특히 아픈 쪽으로 돌아 눕지를 못하고요. 모든 방향의 관절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외회전, 옆구리에 팔을 붙이고 밖으로 돌렸을 때 반대쪽에 비해서 제한이 심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는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무조건.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꼭 해야 되고요. 이때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랑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병행한다면은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맞는다면 통증 조절에 굉장히 좋은 치료제지만 남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도 유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 열심히 하셨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계속 통증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관절낭 유리술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재활치료로 낫지 않을 시에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산책길님께서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하다가 굳은 살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청소를 이제 많이 하실 거고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손가락에 그 청소기가 아마 닿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극을 받아서 굳은 살이 생겼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굳은 살을 줄이려면은 같은 손을 사용하기보다는 반대 손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굳은 살이 좀 발생하는 것을 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HK님께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십견은 어쨌든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으려면은 꼭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고요. 주사 약물도 통증 조절에서는 중요하지만 주사 약물만 치료를 하면서 스트레칭을 소홀히 한다면 오십견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새싹보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깨가 아프고 오십견이 의심되면 동네 정형외과 가도 되는 거죠?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깨가 아픈데 이 어깨 아픈 게 오십견인지 아닌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십견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숨겨진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예를 들면 경추 추간판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질환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십견 운동하면 낫겠지 하고 그냥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시다가 다른 병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항상 정형외과 질환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정형외과에 꼭 가까운 정형외과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신체 검진하고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네, JHK님께서 오십견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오십견에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십견을 예방을 하려면요. 평상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시간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거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기를 계속 한 팔로 사용한다. 계속 사용하면은 어깨 통증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통증이 동결견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노동을 하기 전에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가지 스트레칭을 먼저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팔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작을 바꿔서 일하시는 것이 동결견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은 꼭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네, 하리 김님께서 소염 진통제 근위원제는 효과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런 원리입니다. 스트레칭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오십견이 좋아지는데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지는데 처음에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는 사실 스트레칭 운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사용하는 소염 진통제나 근위안제가 통증 조절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고 이 약이 뭐 직접적으로 오십견을 좋아지게 하진 않겠지만 이 약을 드심으로써 어깨 통증이 조절되고 그러면 스트레칭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결국은 오십견 좋아지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라파님께서 오십견인지 회전근 파괴인지 아픈지 오래되었어요. 치료도 받았었고요. 한방치료, 정형외과 치료 좋아졌다가 다시 요즘 안 좋은데요. 혹시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은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부분 파열이 있고 완전 파열이 있는데요.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의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십견하고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전근개 파열이 완전 파열이다. 완전 파열은 사실 봉합이라는 수술적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의 크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 중에 완전 파열은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고요. 부분 파열은 우선은 재활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오십견은 그 스트레칭 운동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치료 방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병이 내 병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우선은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진단에 맞게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과정에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깨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스테로이드 주사나 약물 치료처럼 어깨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도수 치료를 통해서 또 운동 자세 교육이나 운동 좀 더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치료사들이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수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도수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 삼각함수님께서 선생님,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통 한 번 맞은 뒤에 6개월 기간을 두는데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이 필요 없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통 한 번 맞은 뒤에 3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몸에 큰 위해가 없고요. 주사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주사이냐에 따릅니다. 단지 뭐 진통제인 주사라면은 별도의 뭐 기간은 두지 않고 주사를 맞으셔도 되고요. 각각 주사마다 맞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사를 맞는지를 먼저 아시고 그 주사에 대해서 그 담당 주치의사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기간을 두고선 기간이 필요하다면 두고선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향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MRI상 회전근개 부분 손상인데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증상은 완전 오십견이에요.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요. 진통소염제를 먹으면서 운동하는데 약은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오래 먹어도 괜찮은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회전근개 부분 손상으로 아마 진단을 받으신 것 같고요. 파열이 크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재활 운동을 아마 처방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회전근개 부분 파열도 아까 그 원인에 나왔었는데요. 부분 손상이 오래되면은 그 통증 때문에 오십견으로 2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증상이 오십견이라고 하면 아마 오십견까지 같이 동반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진통소염제를 드시면서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면서 스트레칭 운동해야 이 정도 각도에서 아플 걸 좀 더 운동하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서 운동하시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제 외래에서도 이제 받는 질문인데요. 약을 계속 드시면 몸에 좋지 않나? 그래서 오래 먹어도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 드셔도 통증이 있는 상태로 오래 드셔도 몸에 큰 이제 무리가 안 가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저질환 이제 간이나 콩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약을 오래 복용한다면 이 진통소염제가 간과 콩팥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간이나 콩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래 약을 복용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거든요. 피 검사를 해서 혹시 간 수치가 상승하지는 않았는지, 콩팥 수치가 상승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선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운동을 하시는데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내가 운동하는데 통증이 내 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약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이응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10년 만에 골프를 다시 시작했는데 오른팔을 뒤로 돌릴 때 브레지 엎을 때만 통증이 있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안쪽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십견 초기라 진단을 받았는데 더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롤러를 사용해 마사지를 하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근육이 심하게 뭉쳐있는 느낌이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팔을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게 오십견의 가장 초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마사지를 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된다면 마사지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약이나 주사와 비슷한 효과인데요. 통증이 조절되면 스트레칭 운동이 잘 될 것이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스트레칭 운동하다 보면은 이제 팔을 안쪽으로 돌릴 때 가동 범위도 좋아지고 통증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트레칭 운동을 매우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항상 운동할 때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을 잘 조절하면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안쪽 돌리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 앞에 어깨 회전근개 중에서 앞에 있는 힘줄인
견갑하건이라는 힘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안쪽 돌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계속 운동을 했는데도 오십견이 잘 좋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안쪽 돌리기가 계속 어렵다 하면은 한번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서 과연 이제 관절낭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앞에 있는 견갑학원에 혹시 문제가 동반되진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지인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등 뒤쪽 어깨 시작하는 곳 두 쪽 다 통증이 있습니다. 2달쯤 계속 아픈 상태이고요. 팔을 뒤로 돌리는 것이 어렵고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처럼 등이 무겁고 어깨가 아픕니다. 이런 것도 오십견일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쪽 어깨랑 이쪽 뒤쪽에 이제 날개뼈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2달쯤 지속됐다고 하셨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오십견 초기일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십견 초기에는 팔을 뒤로 돌리는 것부터 먼저 제한이 되거든요. 그리고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셨는데, 혹시 반대쪽이랑 비교해서 팔이 완전히 끝까지 올라가는지를 한번 거울을 보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픈 쪽 어깨가 끝까지 다 올라가지 않고 반대쪽 어깨에 비해서 덜 올라간다면 오십견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실 수 있고요. 견갑골이 오십견일 때 아픈 이유는 보통 팔이랑 이제 견갑골이랑 같이 관절을 이루죠. 이 관절을 이루는데 여기에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문제가 생기는 게 오십견입니다. 이 관절낭이 쪼그라들고 유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깨가 굳어버리니까 팔을 움직여서 팔을 쓸 수 있던 게 이게 굳어서 안 올라가니까 이 날개뼈를 이용해서 팔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견갑골 내측에 있는 근육들에도 통증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목 쪽도 많이 아프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지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십견일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진단을 아직 받지는 않으셨다면요, 한번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할지라도 숨겨진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질환들을 정확하게 우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용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용량 아스피린도 소염 효과가 있나요? 네, 아스피린도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시면 되는데, 근데 보통은 아스피린은 잘 안 드시거든요. 처방을 병원에서도 통증 조절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수염제나 아니면은 근이완제 동반해서 처방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약성 진통제, 이런 약들을 사용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아스피린은 위장 간에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스피린을 꼭 드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면은 비스테로이드성 수염제를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BMK님께서 제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SIRVA, 썰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십견과 어떻게 다른지요?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풀어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아는 거면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용님께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가 오늘
동결견,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십견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치료할 때는 꼭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을 생활화하셔서 동결견을 예방하시고 건강한 어깨를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